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남 지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면자조 협동을 강조했던 과거의 틀을 뛰어넘어 나눔과 봉사, 배려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끄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의 골을 메워나가는 것이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한강의 기적 등 발전 경험을 적극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중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도국에서 한국의 호감도를 높여 우리 상품과 기업의 유리한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베트남 정상회담 때는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한 베트남 행복 프로그램 협력이 논의됐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때도 새마을 운동 경험을 전수하기로 약속됐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방문해 성공적인 대회를 축하하면서 차량 2부제 운영 등 순천 시민들의 협조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야권 인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퍼날랐다고 민주당이 주장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5만 5천여 건의 SNS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법원 제출 자료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위터에는 여당 후보는 칭찬하고 야당 후보는 비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야권 연대를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댓글 사건과는 규모와 파급 효과 면에서 모두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 개입 범죄라고. 새누리당은 선거 개입이 있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비호할 생각은 없지만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법률 효력상으로서는 불법 체포에 의해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또 트위터 5만 5천여 건의 댓글 중 정치 개입 증거로 제시된 2,200여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정원의 소행 추정일 뿐 직접적 증거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외국인들의 이른바 바이코리아 열풍으로 2050선까지 올라선 우리 코스피 지수. 이 코스피 지수가 내친 김에 2100선을 돌파할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지난주까지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상 최장기간 동안 사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19개월째 이어지는 등 우리나라 기초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호조와 미국의 양적 완화 유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한국처럼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 외국인들의 주목을 받고 상대적으로 미국, 유럽보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부진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이는 것도 투자금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네이버 등 각 업종의 1등주에만 쏠렸다는 점에서 거품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질주가 멈추면 순식간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시장의 키를 외국인들이 쥐고 있어 자칫 이번에도 그들만의 잔치, 뒤늦게 따라온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황혼 이혼. 이 황혼 이혼이 사상 처음으로 신혼 이혼을 앞질렀습니다.
이혼한 4쌍 가운데 한 쌍이 황혼 이혼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킨 어머니가 갑자기 이혼을 결심합니다. 나 너희 아버지하고 헤어지기로 했다. 황혼이혼이지, 황혼이혼. 요즘 유행하는 황혼. 드라마 속 대사에 등장하는 황혼 이혼.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의 이혼을 말하는데 요즘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혼한 부부 11만 4천 쌍 가운데 3만 쌍, 4쌍 가운데 한 쌍은 황혼 이혼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5쌍 가운데 한 쌍에도 미치지 못했던 황혼 이혼은 점차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결혼한 지 4년 안에 헤어지는 신혼이혼이 가장 많았는데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권위와 명령, 복종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내가 이 나이 들어서까지 남편으로부터 부당하게 억압받고 살 수가 없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33만 쌍, 반면 이혼한 부부는 11만 4천 쌍이었습니다. 이혼 이유로는 성격 차이가 4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경제적 이유,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천안의 명물하면 흔히 호두 과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인기가 많아서 요즘은 전국 어디서나 팔리는데 정작 여기에 쓰이는 호두나 팥은 대부분 외국산이라고 합니다. 민준현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객이 몰린 경부고속도로 천안 휴게소. 다양한 간식거리가 있지만 최고 인기는 단연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입니다. 천안하면 호두과자니까 일단 천안 상거리 오면 호두과자부터 생각이 나니까요. 하지만 정작 천안 호두과자의 주성분인 팥은 중국산, 호두는 주로 미국산입니다. 호두과자를 팔고 있는 전국 170여 개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국내산 팥과 호두를 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물량 확보가 가장 어려운 이유고요. 수입산이 원가가 다소 좀 낮기 때문에. 수십 년 전통을 자랑하는 천안의 유명 호두과자 전문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 재료는 모두 중국이나 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어디가나 똑같아. 실제 국내산 팥 가격은 중국산의 2.5배, 호두는 미국산보다 1.5배가량 비쌉니다. 한때 호두의 주산지였던 천안시는 팥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등 국내산 호두과자 살리기에 나섰지만 이미 저가 외국산 농산물이 주 재료로 쓰이고 있는 지역 특산물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입된 외국산 과일 음료 중 일부 제품의 납 함유량이 국제 권고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30년이나 된 납 허용 기준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수백 톤이 유통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음료 매장에서 팔리는 아프리카산 과일 주스. 설탕과 방부제가 없는 천연 주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맛이 좀 상큼하고 애들이 일단 좋아해서 많이 사 먹였어요. 하지만 3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역 결과 같은 제품 일부 물량에서 0.15ppm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커피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사과 주스는 미국산으로 올해 일부 제품에서 납 0.2ppm이 나왔습니다. 납이 나왔지만 국내에서 정상 유통됐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납 함유량 국내 기준치 0.3ppm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권고하는 납 함유량 기준치는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인 0.05ppm. EU는 물론 중국조차 이 권고를 따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30년 전 만들어진 허술한 잣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여간 정부가 수입 과일 음료 1,600여 건의 납 함유량을 검역한 결과 국제 권고치가 넘는 납이 검출된 제품은 40건, 모두 350톤이 국내 시장에 유통됐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해로운 것이라서 우리나라도 빨리 납의 허용 기준을 낮추는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고요.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말쯤 기준을 하향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객 36명이 다쳤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앞면이 찌그러진 버스가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채 서 있고 승객들은 걱정스레 서성거립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시 반쯤.
경기도 안성의 한 국도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교차로 신호기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 앞부분을 추돌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버스 기사가 앞뒤로 이렇게 살피다가 이걸 전봇대를 못 본 거예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2살 윤모 씨 등 3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통화하고가 저기 사람들하고 악쓰는 소리 이렇게 들었거든요. 뒤죽박죽하고 좀 이렇게 좀 어수선했어요.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57살 강모 씨가 차선을 바꾸려다 버스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쯤에는 내부순환도로에서 4.5톤 트럭이 앞서가던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11명이 다쳤습니다. 받으면서 막 앞에 막 쭉 들어오는 거야. 아들이 받으면. 경찰은 트럭 운전자 47살 조모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등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북한산 인수봉에 오르던 24살 이모 씨가 발을 헛디뎌 10m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산악 구조대에 구조됐고 47살 박모 씨도 암벽 등반을 하다 추락해 소방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깡통집과 개미집, 개발 예정 지역에서 보상을 노리고 발빠르게 지어놓은 조립식 주택, 조립식 건물을 말하는데 은행 대출까지 내서 이런 깡통집과 개미집에 투자했던 사람들, 크게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현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뱃길로 10분 거리의 작은 섬 무의도. 낚시꾼들이 가끔 찾는 이 섬 한복판엔 깡통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주택 수십 채가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습니다. 사실 사시려고 지으신 집들은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샌드위치 판넬로 지으신 거라. HT로 잘 알려진 310조 원짜리 초대형 민자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과 외지인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만든 유령 주택들입니다. 그러나 6년 만에 사업은 무산됐고 모두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은행 대출 받아갖고 집을 지고 그랬는데 이자를 못 내갖고 경매 위기에 처해 있는 집들이 지금 여러 집 있죠. 수억 원씩 대출을 받아 지은 펜션은 더 큰 골칫거리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약 7, 8억 정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여기 건축을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은행에서 돈을 뽑은 거예요. 8년 전부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충북 오송. 이곳에도 5년 전부터 개미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주택 수십 채가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주위에서 하는 대로 막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하고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또. 그러나 이달 초 사업이 백지화됐고 주민들은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개발 무산으로 빚더미에 앉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업 규모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민이 빚더미에 앉느냐, 지자체가 빚더미에 앉느냐 기로에 선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단속을 아무리 강하게 해도 지하철 성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단일역으로는 서울역, 그리고 노선으로는 2호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경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입니다. 자리를 바꿔가며 여성에게만 접근하는 남성에 뒤로 공간이 있는데도 굳이 몸을 바짝 붙이는 중년 남성까지. 출근 시간이 지나면 성추행범들이 줄줄이 잡혀옵니다. 11년에 한 번, 옛날에 하면 합의됐네. 하나는 지금 휴가 중이고. 피해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여름보다는 줄었다지만 몰래카메라 범죄도 끊이지 않습니다. 대담하게 플래시 조명까지 켜고 여성의 치마 속을 찍던 20대 젊은이는 바로 옆 시민에게 제압됐습니다. 되게 잘해서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하고 그랬었나 봐요. 예. 옆에 있길래 도망가는 사람 그냥 붙잡아 놓고 안바 걸어서 그냥 밑으로 숙였죠, 그냥 밑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작년 한 해 800건으로 조금 주는 듯했지만 올해는 지난 9월에 이미 작년의 적발 건수를 넘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잘 검거되고 또 처벌되지도 않고 처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거나 예를 들어서 벌금 얼마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역별로는 1호선 서울역, 2호선 사당역, 강남역 순서로 성범죄자가 많이 잡혔고 노선별로는
2호선, 4호선, 1호선 순, 시간대별로는 출퇴근 시간의 70%가량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급증해 성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능 실행시킨 다음에 이제 렌즈 방향은 이제 그 여자들 그 치마 속으로 이렇게 향하게 해가지고. 경찰은 큰 죄의식 없이 몰카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성추행보다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갈수록 위협적인 존재가 돼가고 있는 멧돼지. 이 멧돼지를 퇴치할 특효약으로 호랑이 배설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멧돼지에게 호랑이 배설물을 줬더니 거칠기 짝이 없던 멧돼지들이 금세 온순해지고 심지어 도망까지 갔다고 합니다. 남재영 기자입니다. 돼지 우리 안에 무언가 던져주자 한 마리가 겁이 난 듯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대문 도망가 보는데. 냄새를 맡은 건 다름 아닌 호랑이 배설물. 거친 숨을 몰아쉬던 야생 멧돼지도 금세 온순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건 겁을 먹는다는 거거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서울대공원엔 호랑이 배설물을 찾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지자체는 떨어진 사과와 호랑이 배설물을 교환하는 업무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를 쫓는데 효과가 있다는 데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호랑이 배설물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멧돼지들이 곧바로 냄새에 적응해 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실험을 해본 결과 효과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변에 대해서 유기용매로 만들고 성분 분석을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한 이틀은 냄새가 이상하니까 안 오겠는데 한 며칠 지나 보니까 다시 멧돼지가 다시 출현하고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은 호랑이 배설물의 효과를 추가로 검증하고 멧돼지가 싫어하는 깻잎과 후추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정입니다. 반달가슴곰 복원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리산으로 방사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반달가슴곰 수컷이 암컷에게 다가가 격렬히 싸우는 것 같더니 잠시 뒤 짝짓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6달 뒤 반달가슴곰 형제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어미는 작은 인기척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형제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어미의 젖을 먹고 쑥쑥 자라난 새끼들은 어미 등에 올라타며 장난을 치고 놉니다. 태어난 지 3달 뒤 야생 적응 훈련장으로 처음 나온 곰 형제는 나무 타기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먹이 찾기와 대인 기피 훈련까지 모두 마친 뒤 지난 17일 지리산에 방사됐습니다. 키 90cm, 몸무게 15kg에 이를 때까지 10개월 동안 생활해온 자연적응 훈련장의 문은 그대로 열어뒀습니다. 산과 훈련장을 오가며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곰 형제의 야생 적응이 완벽히 이루어지면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곰은 29마리로 늘어납니다. 2020년까지 자체 생존이 가능한 50마리를 정식한 후 설악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 전 지역에 복원 사업을. 해외에서 들여온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멸종위기 반달곰이 방사된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 항공기는 목적지가 지상 100km 우주 공간입니다. 티켓 한 장에 2억 원이 넘습니다. 저가형 우주관광 항공기도 개발 중인데요. 빠르면 내년 운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우주관광 경쟁을 김윤미 기자가 전합니다. 모선 항공기에서 작은 비행기가 분리되더니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지상 21km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 비행기는 승객 6명을 태우고 지상 100km까지 올라가 무중력과 푸른 지구를 체험하게 하는 우주 관광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총 2시간 반 비행 코스에서 무중력 체험 시간은 최대 5분에 불과하지만 티켓 한 장에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도 예약자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The wealthiest who are going to use it, but through these wealthy people, being willing to be pioneers. 1억 원짜리 우주 관광 상품도 나왔습니다. 비행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탑승객도 한 명으로 제한해 티켓 가격을 낮춘 겁니다. 모선 없이 직통으로 우주로 가는 3억 원짜리 초호화 관광 상품도 개발 중입니다. 일부 업체는 당장 내년부터 운행하겠다지만 승객 안전을 위해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타고 비행을 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시험과 추가 개발이 좀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 또 수억 원대 티켓 가격 때문에 우주마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열차가 터미널 개찰구로 돌진해 100명 가까운 승객이 다쳤습니다. 이 역에서는 지난해에도 열차 사고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김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찰구 바로 앞에 심하게 일그러진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부상자들이 수도 없이 실려 나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의 온세역. 진입하던 열차가 멈춰서지 않고 터미널로 돌진하면서 구조물을 들이받아 승객 99명이 다쳤습니다. Una frenada brusca, sinónimo a la velocidad que el tren venía. Directamente lo que se escuchó fue el impacto.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역에선 지난해 2월에도 열차 충돌 사고로 51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90년대 철도를 포함한 교통 부문이 민영화된 이후 관리 부실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실은 유조 열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에드먼턴에서 밴쿠버로 가던 캐나다 국영철도 열차가 탈선한 겁니다. 액화 석유가스가 실려있던 9량 가운데 3량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폭발이 우려돼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는데 희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복원된 지 5달도 안 된 국보 1호 숭례문이 부실 복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부실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전면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에 복원된 숭례문 북서쪽 처마. 처마 끝 나무의 단청이 벗겨지고 기둥과 천장에도 균열이 수십 군데 발견됩니다. 기둥엔 송진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이 부실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송진이라는 게 건물이 이제 건립되고 나서도 수시로 이제 계속 빠져나오는데 아마 어떤 열을 받아서 그런지. 국정감사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을 무시한 숭례문 복원이 도마에 올랐고 집중 질타를 받은 문화재청은 빠르면 이번 주 합동 점검 대책반을 만들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도록 조사하고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검 계획도 부실 복원만큼이나 허술합니다. 조사 전문가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진상조사를 발표하고 재보수를 할지 전면 보수에 나서야 할지도 현황 파악을 해봐야만 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최고의 헬기 조종사를 찾아라. 최고의 헬기 조종사를 탑 헬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탑 헬리건을 선발하는 대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탱크 킬러로 불리는 코브라 헬기가 표적을 추적합니다. 뛰어난 기동력으로 지상작전의 최선봉에 서는 육군의 공격 헬기입니다. 순식간에 20mm 벌컨포가 불을 뿜습니다. 곧이어 1.5km 밖에 표적을 향해 대전차용 토우미사일을 발사합니다. 8조 원이 투입돼 한반도 지형에 맞게 개발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도 처음 참가했습니다. 2대가 나란히 비행하다 공중에 불꽃을 뿌립니다. 탄이 9개로 흩어지면서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방해하는 분산탄입니다. 이번 육군 항공 사격 대회엔 공격 헬기 최고의 저격수 72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습니다. 항공기의 생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격관에 10초 이내에 사격하는 전술적 사격을
제자리 사격뿐 아니라 실전 상황에 맞게 전술 기동 사격이 도입된 올해의 탑 헬리건은 사격 성적과 헬기 운용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다음 달에 최종 선정됩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일본에서 한류 붐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한류 스타는 누구일까? 일본인들이 선정한 한류 스타 시상식. 유상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인이 투표로 뽑은 한류 스타가 공개되던 날 원조 팬 3,0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져 표를 구한다고 써붙이고 다닐 정도로 열성인 이들에게 한국 연예인 이름 대기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비스트, 인피니트, 또 2PM, 2AM, 김현준. 시상식은 지난 10년간 한류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류 열풍의 원조로 불리는 겨울연가의 배용준, 드라마 궁과 커피 프린스의 윤은혜가 드라마 대상을 받았습니다. 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賞をいただき本当に光栄です。もっと皆様に会いに行って어떡해. 일본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동방신기와 카라도 각각 남녀 그룹 1위로 뽑혔고 솔로 부문 수상자는 김현중, 아이유였습니다. 한때 TV만 틀면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나오던 일본. 지금은 반한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 싸늘해진 한일 관계는 지난 10년의 한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厳しい状況がなければ順調にいってれば逆に言うとこういうイベントが必要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 한류 10주년,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가는 데는 주춤하고 있지만 기존 원조 팬들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바에서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소각장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경기도의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탱크로리에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북 청원군의 한 소각장. 같이 왔다 갔다 해요? 한 번이요. 한 번 오시는 거예요? 한두 번 올 때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불법 소각하러 온 겁니다. 폐수를 소각한다는 제보를 받고 왔거든요. 아저씨, 지금 나 분명 가만 안 있어. 경비아저씨 여기 다 내보내. 경기도의 또 다른 소각장. 음식물 폐수를 실은 탱크로리가 종일 드나듭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은폐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준 건 없습니다, 현재. 음식물 폐수는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어 시설을 갖춘 극소수의 소각장을 제외하면 하수나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비용은 톤당 6만 원 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그런데 처리업체들이 이익을 더 남기려고 무허가 소각장에서 반값만 내고 태우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불법 소각이 이어지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음식물을 소각로에 하는 건 없어요. 은폐수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은폐수를? 예예. 은폐수 그걸로 들어간다고요? 다이옥신은 또 연소 조건, 그다음에 후처리 조건에 의해서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불법 소각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리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민경입니다. 지난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그린 이 영화 기억하시죠? 승객들의 불안과 동요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사용됐던 이 바이올린이 영국 경매에서 15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침몰 직전에 모두가 살기 위해 떠나려는 순간 바이올린 연주가 동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Gentlemen, it has been a privilege playing with you tonight. 결국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같이한 밴드 단원들. 실제 밴드 리더인 월리스 하틀리의 바이올린이 영국의 한 경매장에 등장했습니다.
우리 돈 15억 4,600여만 원. 타이타닉호 유품 가운데 단일 물품으로는 최고가입니다. 하틀리는 지난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승객 1,500명과 함께 익사했으나 바이올린은 가죽 상자 안에 보관된 상태로 하틀리의 몸에 묶인 채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하틀리가 약혼녀에게서 선물 받은 것으로 지난 2006년 영국에서 발견된 이후 7년에 걸친 타이타닉 유품 전문 경매회사의 감정 끝에 지난 3월 진품 판정을 받고 경매에 나왔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번 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가을 산을 찾았습니다.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지리산 화엄사 템플스테이에 김미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벚꽃 소리가 산사의 정막을 깨웁니다. 범종의 긴 울림이 산자락에 퍼지고 삼라만상이 그 소리에 하나가 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가지런히 앉아 맞은 아침 예불 시간. 처음 해보는 108배의 지친 모습이 역력하지만 미움도 분노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보니까 되게 뭔가 정화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신기하고 좋았어요. 내 마음은 어떤 색일까? 저마다 하얀 종이에 색을 입히며 세파에 찌들고 욕심 가득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화엄음악제엔 수백 명의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청아한 피리와 검은 고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산속으로 흩어지고 속세에 찌든 때도 함께 씻겨갑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맑은 하늘도 보고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 같고. 절앞마당 주렁주렁 매달린 감은 빨갛게 익어가고 1500년 풍파 세월 지리산과 함께 해온 화엄사의 가을은 범종 소리와 함께 깊어갑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인터넷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들의 글 작성은 개인적인 행위로 판단되지만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진상 규명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범죄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처럼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각종 지원과 보호 제도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아동 성폭력범인 조두순 같은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법규화하라고 법무부 등에도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4위 두산이 2위 LG를 제치고 한국 시리즈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공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LG. 절박함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회 김용희가 아쉬운 실책으로 선제점을 헌납했습니다. 호시탐탐 반격을 노렸지만 두산 선발 유희관의 호투에 막혔고 번트 작전도 번번이 실패하며 실마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7회 초 박용택의 적시타로 균형을 맞췄지만 LG의 힘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한 점 차로 끌려가자 김기태 감독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8회 말 봉준근을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강했습니다. 회심의 대타 최준석이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어 오재일이 3루타와 상대 실책을 묶어 홈까지 밟으며 팬들을 열광시켰고 결국 5대1로 이겨 3승 1패로 5년 만에 한국 시리즈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한 게임 죽을 각오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규리그 4위 두산은 3위 넥센과 2위 LG를 잇따라 격파하며 거침없는 기세를 과시했습니다. LG를 꺾고 플레이오프 승자가 된 두산은 오는 24일 삼성과 한국 시리즈 1차전을 펼칩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체조요정 손현재 선수가 국내 팬들 앞에서 시즌 마지막 연기를 펼치면서 4년 연속 전국 체육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현 기자입니다. 체조 요정의 적수는 국내에 없었습니다. 수백여 팬들의 응원 속에 손현재는 독보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곤봉에서 수구를 떨어뜨리는 실수로 16점대의 점수를 받았지만 나머지 종목에선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4종목 합계 69.750점으로 고등부 3연속 정상에 이어 올해 일반부까지 재패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일찌감치 다음 시즌 프로그램 음악 선정을 마친 손현재에게 준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하고 싶어서 또 빨리 준비하고 있고요. 4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라도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전반부터 끊임없이 골문을 두드렸지만 잇따라 실패했던 울산 하피는 후반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수가 걷어낸 공을 선제골로 연결시키며 한을 풀었습니다. 김신욱이 자신의 키만큼 시원한 추가골까지 터뜨린 울산은 서울을 꺾고 3위에서 1위로 도약했습니다. 양희영과 서희경이 맞붙은 연장 첫 번째 홀. 서희경의 퍼트는 살짝 비켜갔지만 양희영은 보란듯이 버디를 성공시킵니다. LPGA 진출 이후 준우승만 4차례 기록했던 양희영은 이 퍼트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휴일인 오늘 한강에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요트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 함께 즐겨보시죠.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였는데요. 이번 주 당분간은 이렇게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침과 낮 기온이 보통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후반쯤에나 또 한번 크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에 울산에선 방파제 근처에 주차된 차량이 너울성 파도로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연중 너울 사고의 절반 이상이 10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너울 발생 가능성이 특히 더 높으니까요.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은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2도, 세종시는 7도까지 떨어지면서 서늘했다가 한낮에는 20도를 조금씩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비가 그쳤다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다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바다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만 끼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도쿄와 베이징은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스크바는 맑겠지만 아침에 0도까지 떨어지면서 꽤나 춥겠고요. 내일 토론토는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